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와 관련된 질환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염도 좋고요. 기침, 축농증, 편도선, 후두염, 이명증, 또 코골이, 수면 무호흡 등 귀와 입 관련한 이상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나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니까 네. 코로나랑 관련해가지고 그 백신 같은 걸 접종하시고 나서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게 혹시 백신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 환자가 좀 많이 드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백신 맞고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좀 많이들 주변에서도 네, 그 증상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도 이렇다 할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저희과 같은 데서도 주로 귀 쪽으로 조금 많이 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목 아프신 거는 백신 맞고 나서 다른 백신, 예전에 인플루엔자나 그런 걸 맞으셔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청력이 감소가 된다거나 얼굴에 안면 마비가 한쪽으로 오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더 계세요. 근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이게 원래는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회 감염이라는 거로서 그러거나 외상이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좀 그러는데, 그게 이거를 백신을 전날에 맞으셔서 그것 때문에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백신 맞으셨을 때 우연히 그게 같이 온 건지 그런 걸 감별해내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100%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데이터나 이런 건 좀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과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백신 맞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맞습니다. 그래서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코로나 검사 후에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 검사는 당연히 그런 걸로 인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에서는 자체가 진료 보시는 건 아니지만 입원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다 하고 음성 판정을 받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해서 그게 근데 위양성이나 위음성 이런 거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도 백신 접종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많은 수나 아니면 비정형화된 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귀와 관련된 질환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귀와 관련된 질환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귀는 보통은 이제 먼저 기능 같은 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은 보통은 청력, 그래서 듣는 역할만 좀 하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귀 같은 경우는 저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몇 개 하는데, 반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평형을 유지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는 저희가 안면신경이라고 하는 그 13개, 12개 중추신경 중에서 7번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또 귀 근처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하는 게 또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을 관장을 해서 표정을 짓게 해주고, 그다음에 입술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감각이나 또 운동기관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좀 여겨지는 거여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관련이 좀 많이 되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질병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럼 귀에는 어떤 증상과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로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청력을 관련해서 그 청력이 감소하고 청력의 변화가 오는 거. 두 번째로는 평형에 조금 이게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지러움이 오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마비가 오는 증상. 거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청력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청력과 관련된 질환들 먼저 좀 알아볼까요? 예, 청력은 일단은 우선은 저희 귀 안에서 그 청세포라는 것들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까지 이제 공기,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공기 속엔 저희가 여러 가지 매질이라는 물질들이 있어서 이 매질을 통해서 울림이 통해서 소리라는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이거를 이 청세포가 느끼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저희 뇌에서는 아,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러한 청력을 전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기도 있고 고막이라는 부분도 있고 뼈도 있고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어떤 경로 중에서 한 군데가 이상해진다든가 아니면 감염 같은 걸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 혹은 이제 다치거나 이런 외상 같은 걸로 인해서 안쪽에 구조가 망가진 경우에는 청력 감소나 청력 소실들이 좀 같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서는 이제 보통 저희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이 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누가 근처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거나 아니면 감기 같은 게 심하게 걸렸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한쪽이 안 들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3일 안에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한쪽에 오실 수도 있고 양쪽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생겨버리는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증상이 있게 되면 이비인후과를 바로 좀 가보셔야 되는 저희 과적으로는 좀 응급적인 거에 좀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귀 안쪽을 저희가 신경을 해부해서 막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손상됐습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게 또 저희가 치료가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예후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30%는 만약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고 30%는 보통 지금 정도랑 똑같게 되고 30%는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시행이 될수록 예후가 더 좋게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빨리 그렇죠. 진단하고 치료를 네. 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뭐 감기나 다른 질환을 알지도 않았는데 올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양쪽에서 귀가 좀 다르게 들리네. 서로 보통은 안 들리신다기보다 양쪽의 청력에 차이가 있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왼쪽은 들리긴 하는데 기존보다 중간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 몸에는 안 들린다기보다 그 평형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상한 애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치료합니다. 그럼 보통 뭐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좀 드셨을 때 옵니까? 아니면 젊은 층에도 올 수가 있나요? 나이랑은 사실은 뭐 물론 노인층, 그러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청세포와 조금 이게 좀 사그라들면서 그런다는 그 이론도 있어서 네. 그 성세포들이 조금 세포의 수가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또 노인성 난청이라는 또 개념도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요. 노인성 질환, 난청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나이에서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어지럽거나 동반하는 증상들은 없습니까? 단지 그냥 안 들리기만 할까요? 그것도 일단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과 함께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게 좀 같이 올 수가 있어서 그게 어지러움을 관장하는 신경까지 같이 포함이 좀 되게 돼버리면은 안 들리는 것과 동시에 어지러우면서 구토나 구역 증상을 좀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좀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심한 경우고 어떤 분들은 어지러움과 청력 감소 그리고 안면마비까지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한쪽만 안 들립니까? 아니면 같이 안 들릴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한쪽을 많이들 얘기는 하시는데 정말 심하거나 그러면 우연치 않게 양쪽에 다 감염이 돼 있어서 양쪽 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평상시에도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린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되는 건가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측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한쪽이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정도가 좀 심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떨어지신다고 이거를 뭐 바로 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하루 정도 쉬면서 그래서 좀 회복이 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하게 어지러움이나 마비 같은 게 동반되거나 한다든가 하면은 바로 가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그렇게 빨리 가시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왜 안
하면 마비가 같이 올까요? 그거를 나타내는 원인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면신경 마비도 그렇고 바이러스 감염이 조금 같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바이러스라는 게 국한돼서 나는 여기만 침범해야지 여기만 침범해야지 이렇게 국한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또 같은 기관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귀 주변에 그래서 거기서 감염이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좀 그렇게 원인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증상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기침이라든가 충동증, 비염, 편도선, 후두염, 또 이명증 모두 좋습니다. 코골이도 좋고요. 귀와 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요, 네. 코가 냄새를 못 맡는데, 네네.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아, 저는 그전엔 잘 냄새를 잘 맡았는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고관절 수술을 몇 번 했거든요. 네네네. 그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 수술을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럼 냄새를 못 맡으신 게? 그러니까 지금 수술 마지막 제가 지금 이제 3년 됐어요. 아, 그럼 3년 전부터 지금 냄새를 하나도 못 맡으시는 건가요? 예, 되게 아주 그냥 나쁜 냄새는 어떨 때는 약간 냄새가 날 때도 있는데, 네네네. 많은 냄새는 못 맡아요, 전혀. 그 맛은 어떠세요? 맛은 느껴지세요?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보통은 맛보는 미각이랑 그다음에 냄새나는 후각이랑 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 맛보시는 건 괜찮은데 냄새 맡는 건 조금 안 좋으시면은 코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코 쪽을요? 네네네네. 저희가 코 안에는 저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간이 이제 공기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혹이나 아니면 염증 같은 게 심하게 좀 있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코로 맡는 냄새 분자들이 그 냄새를 느끼는 부분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경로가 막아지게 돼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사진 같은 걸로 해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내원하셔서 CT 같은 걸 좀 찍어 보시고 필요하시면 후각 검사나 미각 검사 이런 것도 같이 좀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되고 이제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수술적인 걸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하거나 좀 그런 것도 처치도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비인후과 여기 일반 이비인후과 갔었는데 네. 냄새를 못 맡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네. 그냥 괜찮다고 이러면서 그냥 그 코로에 대한 찍찍 뿌리는 약만 한 번 줘가지고서는 그거 계속 뿌렸는데도 별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안에 혹시 그 코 쪽으로 해서 내시경이나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CT 사진도 찍어보고 좀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그건 뭐 모르겠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와서 바로 뵙고서는 바로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거를 코에 뿌리고 이런 걸 해가지고 안에 코 자체가 점막이 붓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코가 좀 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 냄새 분자가 못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거나 그러면 사진을 찍고 좀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혹시 녹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코가 많이 막힌다거나 다른 증상은 없어요? 예. 일단 그거는 내시경을 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증상이 없이 물혹 같은 게 자라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좀 검사를 좀 정밀하게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예. 네. 예, 저번 때도 저기 이비인후과 그 기독교병원에 갔었거든요. 저번 며칠 전에요. 네네네. 그걸 갔었는데 네. 그거는 내가 말을 저기 못했어요. 그 코 냄새 못 만나는 거 얘기를 못하고. 네네네. 예. 그냥 그럼 다시 한번 좀 내원하셔서 제대로 진단을 좀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자다가 저번 때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었어요. 네네네네. 그 MRI 찍으러 갔더니 네. MRI 의사 선생님이 그 이비인후과로 가보라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이튿날 잡아줘가지고 그 이튿날 이비인후과 갔더니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만은 뭐 저기 괜찮다고 그러면서 네. 그냥 가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거는 아마 그 귀 쪽에서 이렇게 저희가 또 부분별로 또 그 안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과가. 그래서 아마 저를 못 보셨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예약을 하셔가지고 와서 보시면 저희가 좀 다시 진료를 좀 봐드릴게요. 근데 자다가 가끔 저기 어지러운 거는 왜 그래요? 자다가 어지러운 거는? 자다가 어지러운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귀 안에 있는 저희가 이석증이라 그래서 귀 안에 있는 평형을 느끼는 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정신경이라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평형하는 신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한번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신경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후각도 좀 같이 그러실 수도 있고, 이거는 이과에서 귀 쪽이랑 그다음에 코 쪽으로 해서 비과에서 좀 같이 좀 한번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때는 이제 자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이비인후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그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보시고 별 문제 없다고 뭐 차라리 신경과 가서 MRI 찍어보는 게 괜찮겠다고 그러면서 그 날짜 잡아준다 하길래 안 잡고 그냥 왔어요. 네네네네. 그거는 저희가 뭐 신경과적으로도 저희가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또 말초성 어지러움이라고 해서 저희가 옆에 나와 있는 그 가지에 관련된 어지러움을 저희가 받으는 거고, 그다음에 신경과 저희 쪽으로 아마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거기에서는 괜찮으셔서 이제 중추성 그 명령을 내려주는 그 주된 그 신경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경과로 아마 모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신경과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것 자체는. 네. 다시 한번 네, 어르신 내원해서 진료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검사를 좀 못 받으신 것 같죠? 검사를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어지러움이 일단은 우선이신 것 같은데, 어지러움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초성 어지러움이라 그래서 귀와 관련된 어지러움이 있고, 하다못해 사람은 저희가 배가 고파도 어지럽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지러운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마 보셨던 거는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검사를 다 하고 교수님을 좀 뵙고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사실 거기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셨으면 이미 그 전에 검사들은 다 진행을 하셨을 거고, 이비인후과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타과적인 또 협진을 좀 보기 위해서 신경과를 아마 좀 그렇게 의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뭐 좀 문의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전화드렸는데요. 네네네. 냄새가 언제부터 얼마나 안 좋으시죠?
한번 오래됐어요, 이게. 아, 오래되셨다고요? 예. 아, 네네네네. 여보세요? 아,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셨는데 냄새를 못 맡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외상입니다. 다치시면서 저희가 냄새를 맡는 구조가 코 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비동이라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공간에서 좀 위쪽, 뇌에 붙어 있는 쪽에 저희가 후각신경이라 해서 냄새를 맡는 신경이 붙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냄새가 코로 공기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서 안 맡아지는 게 제일 보통이거든요. 근데 외상을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후각신경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중추신경계 중에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이 돼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후각적인 자극, 화학적 자극 있죠. 날마다 이렇게 화학 무슨 염료 같은 걸 사용하시는 공장에서 오래 일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오면은 그런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냄새가 거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신경이 무뎌져서 그게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치면서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물혹이 생기거나 만성 부비동염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냄새가 그쪽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는 오시면은 후각 검사, 미각 검사를 좀 같이 하세요. 네. 미각도 저희가 냄새를 맡으면서 같이 좀 가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해서 실제로 있으신지를 좀 보고 그리고 안쪽에 CT를 찍어가지고 안쪽에서 그 실제적인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의 변형이 좀 있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안쪽에서 막혀지거나 물혹이 또 있는지 저희 육안으로도 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 치료는 그거에 맞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신경 자체가 좀 손상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불치는 아니지만 조금 후각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더뎌지게 그려질 수는 있어요. 네. 예. 오늘 귀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귀가 안 들릴 경우에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귀가 안 들릴 경우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또 청력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도 후유증이 또 올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당연히 많고요. 일단은 청력이 또 안 좋아지게 되면은 아예 그 한쪽이 안 들리시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젊은 나이에서도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신경 자체가 다쳤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명확하게는 알기는 어렵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청력이 떨어지면 또 거기서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또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네네네.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기간은 한번 오래됐어요, 그게. 네네네. 근데 그게 왜서 그런 거지, 그게? 제가 방금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하신 건 혹시 다치거나 이런 적이 있으실까요? 머리 쪽으로? 없어요, 그게. 그건 없으시고. 맛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예? 맛을 느끼는 건 어떠세요? 그거는 맛 같은 거는 볼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있으시고.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나요? 예. 혹시 그 코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좀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그러면은 안쪽에 저희가 사진으로 해서 CT 같은 걸 좀 찍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내시경 통해서 육안으로 해서 그 안쪽에 물혹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안쪽에 곰팡이성 부비동염이라서 곰팡이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냄새가 심해서 냄새를 못 맡는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후각에 이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희 코 안에 그 후각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고 나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치료 방침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나, 그럼? 네,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3차 병원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근처에 계신 일단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신 다음에 소견서나 그런 거를 받아오셔서 진료를 보셔야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병원 이비인후과 가면 안 돼요? 네, 선생님. 네. 예. 병원 얘기하시면 이게 간접 홍보가 돼서 좀 심의의 지적을 받으니까 전화 끊지 말고 계시면 병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싶은 병원으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오늘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도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네요. 상담받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날씨가 이제 차가워지는 계절에 이와 관련해서 뭐 좀 주의 사항 주신다면? 네. 주의는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네. 건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주무시거나 그럴 때 굉장히 좀 코 안쪽이나 입 안쪽이 좀 마르실 수가 있어서 주기적인 수분 섭취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주변의 환경 같은 거 습도 조절이 굉장히 코 안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추운 데 가면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게 나타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 같은 거 잘 정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유혹증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